반갑습니다. 비즈메카 그룹웨어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에 그룹웨어 주소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은 인터넷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인터넷에 띄워주십시오라는 안내 팝업을 보게 되실 겁니다. 또는 ActiveX를 설치하라는 문구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때에는 ActiveX를 설치를 해주시고 이 작업을 지금 설명드리는 작업을 한 번만 같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Alt 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도구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 주시고요. 일반 설정에서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안에 들어가셔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하단에 있는 체크박스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Alt 버튼 누르신 다음에 파일, 새 세션 에서 창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아까 띄워져 있던 인터넷장을 다 닫아주시고 다시 한 번만 그룹웨어 주소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이후 버튼은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자유롭게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ActiveX 설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로그인 하셨을 때 상단에 직원 보기를 클릭하셨을 때 아무 메뉴가 안 뜨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설치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컴포넌트 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하시고 열기 더블 클릭하셔서 덮어쓰기 클릭하신 다음에 압축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홈 버튼만 한번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이 이후부터는 그룹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액티브엑스 문제는 저희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에 계정을 받으셨을 때 로그인을 하셨을 때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할당해주신 패스워드에서 본인이 사용할 패스워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가 혼용되어서 8자 이상 12자 이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개인화 설정에 들어가시면 최초에 로그인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 화면 공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최초에는 회사 공지사항만 노출되도록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회사 플러스 부서 공지사항으로 체크하시고 선택한 항목 사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서 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시면 회사 전체 공지사항과 부서 공지사항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인 환경 설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SNS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테더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느린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내 소통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을 기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얼추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부서한테 공지를 하신다든지 뭔가 내용을 전달하실 때 부서를 선택하셔서
부서를 선택하셔서 해당 부서한테만 글을 남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특정 그룹을 생성해서 그룹 간에만 의견을 서로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SNS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오피스하고도 함께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뭔가 보고를 해야 될 일이 있다 할 때 현장에 있는 사진을 모바일로 찍어서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첨부해서 올리게 되시면은 실시간으로 웹화면에서도 서로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미국에서 키노트 행사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일본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자우편 기능입니다. 전자우편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이제 기업용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하위 편지함을 생성하셔서 이메일을 관리하게 되십니다. 이럴 때에는 메일함 관리를 통해서 편지함을 추가하시고 또 삭제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메일이나 G메일을 예비용 메일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실 때에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외부 메일 설정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팝3를 통해서 최대 3개의 외부 메일을 당겨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용하시는 포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버 이름이 등록이 되고요. 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접속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정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분류해서 받아보실 편지함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추후에 만약에 내 지메일로 들어온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외부 메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팝업이 띄어서 메일을 당겨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메일을 아무래도 임대형 그룹이다 보니까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럴 때에는 편지함을 클릭하시고 이메일을 PC에 저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백업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백업된 이메일을 다시 그룹웨어로 불러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다 보면은 다소 이제 작업이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화면에 가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더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팝3라는 매뉴얼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여러분의 PC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아웃룩하고 이 그룹웨어를 팝3로 연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가급적 아웃룩으로 연동을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룹웨어에는 스팸 차단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메일을 받게 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한테 들어오는 이메일을 누군가한테 포워딩해주는 자동 전달 기능이라든지 또는 나한테 들어오는 이메일을 내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자동 분류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일 제목에 비지메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 내가 지정한 편지함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설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조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는 메일이나 본문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때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럴 때 내가 지정한 편지함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한다 라는 기준을 조건을 정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후부터는 나한테 들어오는 메일에 대해서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메일이 분류돼서 저장이 됩니다.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서명 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명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메일을 보내실 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회사 정보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총무팀 직원분들께서는 최초의 그룹웨어가 오픈되었을 때 회사 이미지와 그리고 이런 서명의 디자인을 하셔서 각 팀에 배포를 하신 다음에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내가 출산 휴가를 간다든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에는 부재중 기간을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재중이니 언제 이후에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등록을 하신 다음에 부재중 회신 보내기 체크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한테 들어오는 메일에 자동으로 부재중 답변 메일을 발송해서 업무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즈메카 그룹웨어에서는 영구 삭제된 메일도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라도 이렇게 메일을 삭제했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2주일 이내에서는 이 메일을 셀프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그 기업용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에는 이 필드에서 보낸 사람별로 분류를 하게 되시면 내가 누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지에 대한 분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그룹핑해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보다 업무가 편리해지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 하이 폴더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직원인데 외부에 나갔을 때 고객한테 자주 발송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편지함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시면은 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일 쓰기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받는 사람 참조 또는 수문 참조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보통 기업용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대량 메일이라고 할지라도 490개 이상은 한 번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 스팸으로 인식해서 차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야 될 경우에는 전용 대량 메일 발송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런 기업용 이메일에서는 490개씩 끊어서 보내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을 누르셔서 조직도나 주소록에 있는 인원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부서 전체를 참조에 또는 수신자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직원분들 간에 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거나 부서 이름을 입력해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간편 주소록에 등록했다가 간편하게 등록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수신 확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해외 송수신에 대한 깨짐없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인코딩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옵션 설정을 보시면 상대방한테 내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알려주는 추적 기능이라든지 예약 발송 기능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첨부 파일은 10메가까지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용량 메일은 1000메가까지 가능한데 이 대용량 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할당된 용량에서 차감해서 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7일 후에 파일만 삭제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통 임원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지시사항을 많이 내리실 텐데요. 이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하실 때에는 이메일을 열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게시 버튼을 누르셔서 회사 게시판에 그대로 업로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권한이 있는 게시판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내가 보낸 메일에 대해서 수신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같은 조직도 내부의 인원이라고 한다면은 메일을 회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상대방이 수신을 했는지 수신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수신을 안 한 메일인데 메일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회수 버튼을 누르셔서 메일을 회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회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조직도 내에 있는 인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내부 인원들끼리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메일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전자결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심에 있어 이 4가지 필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결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기한을 올리거나 결제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 내 결제 문서를 반송시켜서 재기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지금 당장 결제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필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결제 진행 문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결제 플로우에 넣어서 올렸을 때 그것을 미리 보고 결제선이나 수신처, 첨부 파일, 의견 등을 보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팁을 말씀드린다면 보통 제조업에서는 임원분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시기 때문에 선집행하고 후결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임원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나한테 결제 올라오는 문서를 확인을 하고 이것이 급한 문서일 경우에는 빨리빨리 결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한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린 문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결제 문서를 잡고 있는지 어떤 의견이 현재 누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서 수신함은 타 부서에서 접수되는 문서를 또는 회송되는 문서를 접수하는 그런 란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뭐 결제 문서가 접수됐을 때 이것을 접수 처리하시면서 종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내부 플로우를 수발신 부서에서 다시 내부 결제 플로우를 태우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올려드리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은 기한 버튼을 눌러보시고요. 여기서 결제에 올릴 문서를 클릭을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제 플로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결제가 종결되었을 때 처리하는 수발신 부서가 옆에 있는 이 처리 칸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제자한테 결제가 종결됐을 때 자동으로 처리 부서로 전달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4가지 칸 내부에서 거의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제 문서를 다 작성을 해주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결제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제 정보는 결제를 누가 받을지에 대한 결제 플로우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또 수신처, 수발신 부서를 지정하시게 되시고 결제 문서에 대한 공개, 비공개에 대한 보안 설정도 여기서 함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선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결제 부서에서 순서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위아래로 섞어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시고 결제 유형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형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확인이면 확인, 참조면 참조. 이 결제 문서가 업무 편의상 사장님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을 경우에는 정결 처리를 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제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실무자분들께서는 자주 올리는 결제 라인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실 때에는 하단에 있는 결제선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임의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시면 필요할 때마다
즐겨찾기에서 결제선을 불러와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수신처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결제가 끝났을 때 이 실행하는 부서로 수발신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제 부서 담당자는 모르는데 이 부서가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서를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까지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담당자한테 클릭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발신 부서를 지정을 하고요. 이 정보란에서는 결제 문서에 대한 분류 코드, 카탈로그 같은 거죠. 분류 코드를 지정을 하시거나 또는 공개, 비공개 설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같은 회사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뭐 인사, 급여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비공개 처리를 하시면 이 플로어에 있는 직원들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공개 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결제가 종결되었을 때 이 소속된 부서 내에서는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결제, 페이퍼 결제를 사용하시다가 전자결제를 사용하게 되시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의견 버튼을 누르셔서 어떤 사유로 결제를 올리게 됐다는 그런 의견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첨부 파일은 100메가까지 첨부가 가능하고요. 결제 문서 첨부 버튼을 통해서 기존에 결제했던 문서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제를 올려보겠습니다. 결제 올림 버튼을 누르고요. 제목을 기입해야 되네요. 자, 결제 올림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결제를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자 서명이라고 해서 이름 밑에 단순하게 날짜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본인이 스캔해서 등록한 서명이나 도장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펜마우스나 뭐 디지타이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직접 서명을 그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결제 문서가 상신이 되었고요. 지금은 저를 반복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다시 결제 문서가 올라왔고 진행 문서에서도 카운터가 늘어났고 기한한 문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한자라는 입장에서 팁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결제 문서가 뭔가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 기한이 올라갔을 경우를 한다면은 아직 상급자가 결제를 하기 전이라고 할 경우에 기한한 문서 필드에 들어가셔서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문서를 다시 땡겨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제가 올라왔을 때에는 결제를 받는 사람도 또 올리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알람을 띄워서 바로바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람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자라는 가정하에 결제 문서를 클릭을 하고요. 예, 아까 의견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팝업을 띄워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서로 누적하면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제 문서를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결제 진행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담당자한테 다시 결제 문서를 반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반송 버튼을 누르시고 반송 의견을 남겨주셔야 하급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송 의견을 남겨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결제에 대한 룰을 설명을 드리면 내부 플로우에서 내부 부서 결제 플로우에서 결제 문서가 반송이 되었을 때는 최초 기한자한테 결제 문서가 반송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발신 부서에서 결제 문서가 반송이 되었을 때에는 기한 부서의 최종 결제자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문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결제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내가 결제한 문서함에서 내가 결제했던 그런 문서들을 연도별로 필터링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서함별 완료 문서함에서 자동으로 문서 특성별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폴더를 생성해서 이 폴더에서는 휴가계나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도록 그렇게 설정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내가 이 결제 문서를 업무상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또는 부서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개인 보관함에 등록하시거나 부서 보관함에 등록해서 열람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 보관함에 등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열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검색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제 문서를 열람하고 또 누구한테 메일로 발송을 한다든가 게시판에 게시해서 공지를 하신다든지 인쇄하실 때 옵션을 선택하신다든지 또는 PC에 저장했다가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도 열람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결제 문서가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부가 서비스로 개발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실 모바일 오피스에서는 결제 올라온 문서를 열람하고 승인 처리하거나 반송하거나 의견을 작성하는 것까지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은 부서 게시판과 그리고 회사 공용 게시판으로 구분이 될 텐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시는 화면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더링 때문에 살짝 느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업무생활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용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회사 규정이라든지 비상열람망, 내선번호 또는 드라이버라든지 회사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부서장님들의 관리하에 부서 게시판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용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상호 공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부서 게시판은 보시는 것처럼 사업 계획이나 고객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하면 또는 내부에서도 노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서장님들께서 게시판의 생성을 요청하시면서 우리 게시판은 우리 부서원들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관리자는 게시판을 세팅하면서 해당 게시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은 누구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는 볼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게시판은 보통 지식 공유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실 건데 담당자들이 안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서장님들께서 핵심 인력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율자 정보를 통해서 이 직원이 언제 받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직원이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메일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게시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게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뭐 예약 게시나 연구 게시, 긴급 게시 뭐 이런 식으로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시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글 하나당 최대 100메가까지 첨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자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점이 이쪽에 회사 정보를 많이 누적을 하시면 누적을 할수록 뭐 어디서나 휴대폰으로든 필요할 때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 사이클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정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개인 일정, 부서 일정, 회사 일정으로 구분해서 일정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특정 그룹핑된 인원들 간의 일정을 공유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런 식으로 일정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을 작성하실 때에는 일정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개인 또는 부서 이런 옵션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개인 일정으로 작성하시면서 비공개로 설정을 하시면 본인 외에는 다른 직원들은 열람이 불가능해지고요. 부서 일정으로 하시면 같은 부서 내에서만 공유가 되고요. 회사 일정으로 하시면 회사 전사적인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부서 일정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참석자를 타 부서에 누군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참석자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초대하실 때에도 해당 인원들이 해당 날짜에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작성하시고 제목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해당 초대자들한테는 이메일로 이런 일정에 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라고 알림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팝업을 띄워서 일정을 참석하는 것을 승인하시거나 또는 거절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정을 작성하시되 모바일에서도 함께 연동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일정을 작성하시고 또 공유하시면 사용을 하시면은 영업 직원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지실 거고요.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개인 주소록, 부서 주소록, 회사 주소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주소록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본인만 검색해서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부서 주소록은 부서 내부에서만 공유가 되고 회사 주소록은 회사 전사적인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업로드를 하게 되시는데요. 보통 주소록이 많으신 분들은 몇천 개 문마켓이 되시는데 수기로 입력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주소록을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경로를 지정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 CSV가 순서가 좀 달라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임의로 주소록을 하나를 등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셔서 PC에 저장을 하시고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열어서 포맷에 맞게 붙여넣기만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얼마든지 업로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된 주소록은 모바일 오피스하고 연동이 돼서 버튼 한 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자원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팅룸 예약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미팅룸이나 빔 프로젝트, 영업차량 같은 자원들을 총무팀 직원분한테 쓸 거냐 쓰고 있냐 언제 들어오냐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럴 때 담당자를 배정을 하시고 예약제나 승인제로 운영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일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그루베어를 사용하는 고객수가 한 70% 이상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한다면은 우선은 몇 년분의 그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를 계속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담당자가 퇴사하더라도 특정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신규 인력이 들어왔을 때 전임자들의 업무 방식을 보면서 숙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일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일 업무 보고, 주간 업무 보고, 월간 업무 보고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양식은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부서마다 또는 뭐 특정 업종마다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에 대한 양식은 관리자 기능에서 업무일지에 클릭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양식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뭐 부서장님들께서 매번 이쪽에 들어오셔서 클릭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을 로딩을 하시고 여기서 메일로 발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받는 사람의 부서장님, 수신자의 부서원들을 참조를 넣어서 이제 참조자의 부서원들을 넣어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시면은 뭐 부서장님들께서는 출퇴근하시면서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신다든지, 또는 부서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함께 하면서 특정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업무일지를 작성하면 이렇게 이메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업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로그인을 하셨을 때 로그인 화면에서 살짝 느리죠. 로그인 화면이나 또는 메신저에서 출근부 버튼을 눌러서 출근 또는 퇴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출근, 퇴근을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근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결근, 출장, 휴가에 대해서도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입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출근부를 이제 근태 관리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좀 똑똑하신 분들께서는 뭐 집에서 넷북으로 체크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메뉴가 이 부서장 모드나 관리자 모드에서 이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력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력 기능을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직원이 뭐 어디서 출퇴근을 체크했는지에 대한 IP가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혀 모르는 IP가 기록이 됐을 때에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섣부른 체험은 하시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고객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보다 상향된 기능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뭐 사용을 한다고 하신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원에 대한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누적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메시지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메시지 보내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SMS를 클릭해 보시면 개인당 무료 메시지를 100건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인 공지를 SMS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100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건당 20원이라는 고가의 비용이 회사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께서는 아이디별 통계를 통해서 100건이 넘은 직원들이 있다면 뭐 조절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설문 기능입니다. 전자설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객관식, 혼용 또는 뭐
무기명, 기명, 뭐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해서 설문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업에서는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분들 복지, 뭐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소를 결정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한다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된 결과값에 대해서 뭐 상세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 기능은 현재 진행되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진행률을 업데이트 치면서 나가는 업무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완료 날짜라든지 특정 누구와 업무를 공유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히스토리를 남긴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히스토리 위주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프로젝트 관리 기능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특정 사업이 추진될 때 보통은 그것과 관련된 수십 가지 안건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약간 로딩이 있네요. 예, 안건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와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배정해서 관리를 하는,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지연이 됐는지, 어떤 것들이 먼저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명료하게 보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이 프로젝트도 모든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매니저, 총괄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참여자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실무자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자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임원급들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굉장한 많이 회의를 하게 되실 건데요. 그럴 때에도 기존처럼 막 정보를 수집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실 필요 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보시면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메뉴를 로딩을 하시면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완료율, 뭐 작업 진척 상황이라든지 그래프, 남은 날짜까지 다 계산을 해드리고요. 보통 프로젝트라는 것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작업 상세 보고서를 통해서 누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대체되었다 이런 것들을 누적을 하게 되시면은 이 두 장만으로도 간단한 회의가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CEO 분들이나 부서장분들께서는 이런 차트 자체를 등 뒤에 출력해 놓고 관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실 때에는 차트 출력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기능도 함께 설명을 하였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관리자 정기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그 논현동에 리츠카이트 호텔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잘 기능을 모르실 경우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